안 그러던 선수가 턴오버하는 것을 보면 경기력 문제는 전술 때문이다 라며 엔리케 감독을 비판하는 소식이 들리며 화제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어 1대1로 비겼습니다. 같은 시간 AC 밀란과 맞붙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10점으로 1위 승점 7점인 PSG는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캐슬은 승점 5점으로 3위, 조 최하위는 승점 5점의 밀란입니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와 함께 중원에 섰는데요. 이강인은 이들보다 전진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도왔고 동료를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약 82분 동안 활약하며 94번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슈팅 3회, 상대 박스 안 터치 6회, 공격 지역 패스 8회를 기록하며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 가로채기 2회, 볼 리커버리 7회를 올리면서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다만 이날 평소와 다르게 훈련 때에도 공을 잘 뺏기지 않는 이강인 선수가 턴오버가 많았는데요. 이날 이강인의 고전에 대해서는 팀적인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직접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팀의 경기력이 별로였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이강인도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다라면서 전술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전에서 PSG는 압박 대처에 대한 뚜렷한 플랜이 없이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평소 뛰어난 테크닉으로 볼을 거의 잃지 않은 이강인도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하면서 14번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가 32회인 것에 비교하면 양호하나 테크닉과 안전성을 겸비한 이강인이기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엔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항상 모든 상황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평소 이강인의 정신력과 훈련 태도를 좋아한다. 쉬운 경기서는 다 되지만 어려운 경기서는 반대다. 그래도 잘 대처한 것이라고 답하며 전술적 문제에 대한 답변 대신 선수 탓을 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를 감싸는 발언이었으나 질문의 요지는 전술적 비판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에 현지 팬들도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돈나룸마, 바르콜라, 덴벨레,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하였는데요. 다음 챔스 경기인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에서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봐서 알 텐데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팬들도 엔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경고 누적으로 다음 도르트문트 챔스 경기는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유력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잠시 짬을 내서 스페인 마요르카 직관 응원으로 의리를 과시했죠. 이제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국내 축구 전문가가 은바페와 이강인의 환상호흡 속에서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강인이 은바페의 최적의 파트너라며 치세우는 스페인 매체와 프랑스 현지 언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지는 26일 PSG 공격에서 킬리안 은바페와 함께 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 주장의 결론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스포르트지는 킬리안 은바페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옵션들을 사용했지만 진정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은바페는 왼쪽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은 중앙 스트라이커다. 하무스 무안이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 PSG는 임대한 하무스를 완전 이적시켰다. AS 모나코전에서 베스트 11으로 이름을 올렸고 은바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스9 전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2차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을 폴스9으로 쓸 수 있다. 은바페는 곤살로 하무스와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은바페는 지난 스타드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절묘한 호흡을 보였다. 확실히 그라운드 안에서 은바페는 이강인과 가장 함께 뛸 때 가장 위력적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의 센터 포워드 하무스, 무안이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프랑스의 르텐 스포츠는 이강인이 9번 역할을 수행하며 하무스를 벤치로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9번으로 나서는 시스템 변화를 루이스 엔리케가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RMC 스포츠 역시 엔리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9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강인이 이를 위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센시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는 하무스의 플레이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음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로 첫째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음바페의 움직임이 워낙 뛰어나고 좋아서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음바페에게 이강인 선수는 발 및 공간, 2대1 패스 등 정확하게 패스를 공급하고 수차례 기가 막힌 키패스까지 찔러주면서 음바페가 흡족할 만한 패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음바페가 기뻐할 만 패스다 등으로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볼 간수, 탈압박, 수비 가담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선수들보다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수비 가담력과 수비력도 지난 마요르카에서 일취월장하여 큰 장점으로 꼽힐 정도로 수비 가담 능력이 좋아진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음바페 선수가 수비 가담이나 압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강인 선수가 헌신적으로 수비 가담과 압박까지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프로페셔널한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 월클 네이마르 선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음바페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승부욕,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중시하는 음바페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승부욕이 넘치고 프로페셔널합니까?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케미까지 맞는 환상호흡의 성격까지 밝으니 자연스럽게 찐케미와 브로맨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음바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제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